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인숙 시인의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 한 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는 일반적으로는 문학의 기능 중에서 심리적 기능을 공부할 때 같이 배우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우리 문학의 기능을 우리 고등문학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죠. 문학의 기능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학의 기능에 첫 번째가 뭐였냐? 인식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거죠. 또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평범한 것에서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 알아가는 기쁨이 인식적 기능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의 기능에 윤리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죠. 문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삶일까를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만들어 줄 때 우리 그 문학은 윤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심미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심미의 미가 여러분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심미적 기능이라는 것은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던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는 이 문학은 언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문학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서 또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그런 기능이 문학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심미적 기능이 있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봄눈 오는 밤이라는 이 시는 문학의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다? 심미적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주제가 뭐 그렇게 썩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주제나 어떤 깨달음, 교훈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그 상태에서 시 감상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봄눈 오는 밤 작품 제목입니다. 여러분, 작품 제목에 벌써 뭐가 나타났어요? 네, 시간적 배경 나타났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이 깜깜한 밤에 봄눈이 내리고 있어요. 봄눈. 여러분, 봄눈이 내리고 있다 그러면 시간적 배경 또는 계절적 배경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다. 배경이 뭐다? 초봄이구나. 아주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제 막 따뜻해지려고 하는데 아직은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때 까만 밤에 하얀 봄눈이 내리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제목을 통해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가봅시다. 길 건너 숲속. 뭐가 나왔어요? 공간적 배경 나왔습니다. 이 화자가 길의 이쪽에 있는 거지. 저쪽을 보니까 길 건너편에 숲속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 숲속에 봄눈을 맞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봄눈이 이렇게 하얀 봄눈을 맞고 있고, 여기 발치에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폭설이 내린 게 아니죠. 그냥 살포시 이렇게 딱 하얗게 빛의 정도로만 그렇게 가볍게 눈이 내렸다라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얗다라는 색채 이미지가 아주 밝고 순수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죠. 그러면서 작품 제목에 있었던 밤이라는 시간대와 뭘 만들어냈다? 색채,
대비를 만들어내면서 시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련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시적 대상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중인가요? 보고 있는 대상이 뭐구나?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이구나. 이게 중심 대상이구나 라는 걸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관찰을 했어. 화자가. 시적 화자가 이렇게 외부 대상을 관찰하다가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추측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끝까지 상상, 생각, 상념 해도 좋습니다. 외부의 대상을 관찰했고 그 관찰한 것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상 전개 방식을 앞부분에서 경치를 보여주고 뒷부분에서 자기 정서를 드러내는 성경우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해도 되겠죠. 됐죠? 이연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요거 눈 별표 체크하세요.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갑자기 말을 건네고 있네? 이때의 너는 뭐야? 뭐겠어? 일련에 있는 중심 대상? 나무들이겠죠.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자,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 중이다. 청자가 뭐가 됐다? 인격화된 사물, 나무들이 됐다. 그리고 무슨 어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나무에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너 아니?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라고 말하고 있잖아. 무슨 법도 쓰였구나. 인격화된 사물이니까 너무 당연히 여러분 의인법도 쓰인 것을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잡아봅시다. 처음에 보면 쌤 색깔펜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걸로 바꿔볼까? 처음에 보면 나무들의 니은, 너의 니은, 너 니은, 내 니은.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니은 음이 말의 제일 첫 부분이죠. 두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니은음이라는 건 울림소리잖아요. 울림소리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유성자음 또는 유성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대단히 어떤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니은음을 어두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특정 음운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이 될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자, 펜을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요렇게 유성자음이 반복됐단 말이야. 니은음이 요렇게 일정한 위치, 특히 요 앞부분에서 제일 앞부분에서 반복이 됐어. 음운이. 그걸 우리가 두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운,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특정한 음운이 자음이나 모음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니은이라는 자음이, 울림소리 자음이 반복되고 있었죠. 요렇게 특정한 위치 제일 앞부분에서 특정한 음운이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두운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운은 무엇에 속해 있냐면 운율의 종류 중에 음위율에 속해 있습니다. 음위율은 이거를 좀 선생님이 풀어본다면 특정 음운은 여러분 여기서는 자음이나 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음운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음위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음위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제일 앞에서 반복되는 두운이 있고, 중간 부분에서 반복이 될 때는 허리 요자를 써서 요운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종결 형태들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 특정 음운이 뭐 예를 들어 아라든지 이런 음운이 반복이 되면서 끝나면 그걸 가군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리 각자 써서 밑에 있으니까. 됐죠? 두운, 요운, 가군 요 세 가지는 무엇에 속한다? 음이율에 속한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연에서 내은음이라는 이 울림소리를 어두에 반복하면서 두운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또 운율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인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려를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쓰였냐면요. 너 하고 불렀어. 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떨 수 있는 거야? 수업 시간인데 이렇게 막 딴짓하고 있는 거지. 막 딴짓하고 막 친구랑 막 놀고 있고 막 지우개 뭐 이렇게 똥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하고 불렀어.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슨법이 쓰였다. 여기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표현법을 도노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도노법 주의를 환기하는 그리고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도노법이 쓰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여기는 또 뭐가 쓰였어요 여러분? 도치법도 쓰였죠.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라는 서술어가 앞으로 훅 빠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표현법이 쓰였냐면 중의법도 여러분 쓰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의법이라는 건 의미가 거듭 중자죠?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 두 개의 의미로 이 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눈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을 보면 이 눈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까 이때 일련의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하얀 눈, 내리는 하얀 눈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 눈이 이렇게 내리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한 거 눈을 스르르 이렇게 감고 진짜 아름다운 밤이다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나무의 눈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거지. 나무에 뭐가 있어 여러분? 나무의 가지들을 보면 봄이 될 때 여기 꽃봉오리가 터져 나오기 전에 싹이 있죠. 싹. 그걸 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눈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의 그 눈은 그 싹, 그 꽃 맹아리, 꽃 몽우리 이런 것이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와 있는데 그게 생명을 탁 틔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 이 얘기죠. 싹의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막 생명이 옴짝옴짝 옴지락옴지락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작가가 충분히 의도하고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의 예쁜 감은 눈, 너의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 눈들은 모두 다 중의법이 사용된 단어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연에서만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 기법을 동원해서 작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평범한 어떤 풍경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마구마구 달려오는 거야. 연이어서 마구 달려오는 걸 줄다름쳐 온다라고 얘기하죠. 눈송이들이 줄다름쳐와 의인법 쓰였네.
무엇을 향해? 너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입 맞추려고 해. 아, 애정, 사랑. 너무너무 예쁜 거지. 경탄, 감탄의 정서 느껴지시죠? 눈송이들이 막 이 감은 눈이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달려와서 뽀뽀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야. 마치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애기 있잖아, 애기. 너무 예쁜 애기 보면 막 이렇게 입 맞추려는 것처럼 눈송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나라도 그럴 것이다. 느낌표 땅. 봄눈 느낌표 땅. 자, 여기 느낌표 땅은 뭘 만들어낸다? 영탄법. 만들어내는 거, 감정을 훅 농축했다가 빵 터뜨리는 그런 영탄법 쓰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눈송이들이 막 줄다름처럼 오는데 나라도 그럴 거야. 공감, 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오, 네 예쁜 감은 눈, 애 퍼붓는 봄눈. 자, 여기도 너무 다양한 표현법들이 쓰였다. 오, 여러분 감탄사. 영탄법 만들어내시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예쁜 감은 눈. 여러분, 무엇이 호흡을 끊게 하고 있었어요? 쉼표가 호흡을 끊게 하고 있는 거. 멈추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약간 숨가쁜 거야. 너무너무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네 예쁜 막 이렇게 숨을 이렇게 멈추는 그런 느낌이 나죠. 감은 눈 막 이뻐서 막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거. 그런 거를 쉼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 퍼붓는 봄는. 자, 여러분, 애가 사실은 어디에 붙어야 돼? 여기 붙어야지. 이 눈이라는 명사 뒤에 붙어야 되는 게 애라는 조사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 애를 뒤로 휙 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의도적 행갈이라고 말합니다. 행을, 요게 행이라는 게 뭔지 알죠? 시의 요 한 줄 한 줄이 다 행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앞에 가 있어야 되는 아이를 갈아버린 거야. 줄을 하나 내려버린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의도적 행갈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 행갈이를 쓰게 되면 행과 행 사이에 시적 긴밀성, 긴장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가문눈, 요 가문눈은 나무의 눈이었을 것이고 애 퍼붓는 봄눈, 봄눈, 그러니까 눈과 봄눈이 이게 눈이라는 동음의 이의 어잖아. 그래서 눈도 강조해주고 싶고 또 이 시인은 봄눈도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애 퍼붓는 봄눈 이렇게 해서 명사형 종결로 끝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와, 너의 예쁜 감은 눈, 그리고 거기에 퍼붓는 봄눈. 와, 진짜 예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눈송이들이 막 나름박질 쳐오는 것처럼 나도 막 마음이 벅차서 그 나무에 감은 눈에 막 입 맞추고 싶은 그 공감의 정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드러내면서 명사형 종결은 더군다나 여러분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나요? 아시죠? 끝나지 않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시적 여운을 남기죠. 감정이 이렇게 농축돼가지고 계속 길게 길게 이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서술어로 끝나지 않고 명사로 끝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단히 연이 남겨지는 그 감동과 감탄이 우리에게도 확 공감이 되면서 다가오는 그런 마무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봄눈이 오는 밤에 봄눈을 맞고 있는 막 생명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나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주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느낀 그 정서를 독자들에게도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구나. 그래서 이 시를 심미적 기능이 돋보이는 시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거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시를 가지고 정리했는데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질문으로 모두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답도 좀 달아놨습니다. 답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가능하시다면 답은 좀 지운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답에 스스로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보면 훨씬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의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눈의 의미 너무 중요하죠. 이런 거는 별표 5개 하시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동음의 같은 음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총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눈이 3가지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법들 정리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선생님이 시 본문을 가지고 모두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답 정리된 걸 읽어보면서 아 맞아 이랬었지 하면서 자기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봄는 오는 밤이라는 심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품 하나 감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